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길래 주가가 급등하는 거냐?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성공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길래 주가가 급등하는 거냐? 이런 건데요. 일단은 그 경기 사이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Good is good 일 때가 있죠. 좋은 게 좋을 거다. 그 다음에 좋은 게 안 좋다. Good is bad. 그 다음에 bad is good. 나쁜 게 좋다. 그 다음에 bad is bad. 나쁜 건 안 좋은 거지. 그 다음에 bad is good. 그 다음에 다시 good is good.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bad is bad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시기의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주가가 완전 폭락을 했었죠. 그때를 다시 복귀해 보면 전 세계에 락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중단했죠. 공장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제가 급냉하게 되는 거죠. 유가도 소비하지 않고 모든 생산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생산은 멈췄나요? 밖에 나가서 물건도 못 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도 멈추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멈추면서 bad is bad.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갑자기 이 bad is bad 상황이 걱정이 되니까 미 연준에서 나섰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펼치게 됩니다. 제로 금리까지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하게 회복이 되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주가는 오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여기까지가 양적 완화의 힘, bad is good의 힘이었죠. 그 다음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 양적 완화 덕분에 자산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돈이 풀리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good is good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산이 화랑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치고 올라오죠. 인플레이션이 치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원래 화랑의 원인은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건 경제가 원래 좋았던 게 아니고 연준이 대규모로 부양책을 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부양책의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연준의 금리인데요. 연준의 금리가 이렇게 급등해 버리잖아요. 지금 4%까지 올랐죠. 지금 연말이면 4.5%까지 오를 거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금리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연준이 긴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뭐다? Good is bad. 좋은 게 지금 나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연준이 부양책을 걷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 상황이 이유가 뭐였냐? 연준의 부양책이었고 반대로 이 연준의 부양책이 걷어지면 당연히 시장은 안 좋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good is bad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good is bad. good is bad가 되니까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하락합니다. 채권 금리가 급등했죠. 채권이 급락했다는 소리고요. 주식이 하락했죠. 코인이 하락했죠. 모든 자산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달러 is king. 달러만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좋아지는 시장이 됐어요. 그랬죠. 지금까지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good is bad의 영향입니다. 너무 지표가 좋다 보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할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는 뭐라고 했죠? 할인율이라고 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이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산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금리가 멈춰지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다시 뭐가 필요하다? Bad is good.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된다고요.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꺾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꺾이는 지표가 나와야지 다시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미국의 CPI입니다. 6월을 기점으로 해서 6월에 9.1%까지 갔다가 지금 꺾였어요. 이번에 7.7%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 꺾인 건 헤드라인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어가 중요했습니다. 코어가 이번에 다시 반등했다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ad is good.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꺾이니까 이 지표가 꺾이니까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연준의 긴축이 완화되겠다라는 거죠. 연준의 긴축이 완화가 되면 시장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 그게 지금의 논리였고 나스닥이 한 번에 7%를 오른 이유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Bad is good. 나쁜 지표가 나오니까 긴축 정책의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긴축 정책의 변화가 생긴다는 건 뭐죠? 최종 금리, 연준이 원래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던 금리가 있었잖아요. 그 금리가 예상보다는 낮아질 수 있겠네라고 하겠죠. 그런데 금리는 할인율. 그러니까 할인율이 낮아지면 주식은 반등하겠죠. 코인도 회복하겠죠. 채권 금리도 떨어지겠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달러 is king에서 달러 is poor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반등했죠. 이게 나오는 게 뭐다? Bad is good의 영향입니다.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Bad is bad겠죠. 연준의 긴축은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의 긴축을 우려했던 이유는 뭐죠? 연준의 긴축이 경제를 침체시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경제 침체가 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기 시작하면 경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게 언제 보였냐? 2007년인데요. 2007년에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했어요. 이때는 이제 서브프라임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 충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낮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제 bad is good의 상황에서 실제로 bad is bad가 가게 됩니다. 경기가 무너지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서 bad is bad의 상황이 가버렸죠. 지금 이번에 그러면 신용 경색이 발생할 거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은행의 위험도 없다고 하니까 뭐 그런 위험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채권 경색이 나타났었고 영국의 위기도 났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차를 두고서 신용 경색 또는 신용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bad is bad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해두고 지금은 일단은 먹긴 먹어야 되겠죠. 이런 상승을 먹긴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금리가 낮아져서 반등하는 것일 뿐 금리가 예전처럼 제로 금리가 아니잖아요. 경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탈환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타이밍을 두고 나와야 하는데 bad is bad라는 가정을 두고서 우리는 플레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되는 사이클이 될 것이냐? 경제가 만약에 완전히 망가진다 그러면 bad is good의 상황이 될 겁니다. 미 연준이 다시 양적 완화를 하게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양적 완화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good is good의 상황으로 다시 바뀌게 될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신냉전이 변수입니다. 신냉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낮아지지 않는다면 연준이 원하는 게 2%대 금리거든요. 2%대의 금리로 낮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부양책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렵다고 하더라도 bad is good로 급격한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bad is good을 최대한 즐기되 혹시 모를 bad is bad의 상황에 대비해서 현금을 조금씩 계속 늘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지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돼요. 채권 금리가 혹시나 급락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만약에 3%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용위기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지표가 나오는지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